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인데 갑자기 왜 최대 최소가 나왔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10,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4, 1. 지금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나 돼야 돼? 맞아.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에 대해서 한번 계속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첫 번째 항까지 합은 10, 두 번째 항은 10 더하기 10이니까 17, 세 번째 항까지 합은 21, 이런 식으로 계속 어때? 자꾸 커지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작아져? 여기를 더한 순간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합은 이제 뭐 그래프로 그리면 값을 해보면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야.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값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느냐? 결국 일반항이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변할 때 그 순간이 SM, 합의 최대랑 최소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제 문제 풀기 되게 수월할 거야. 이걸 이해했으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 A는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D는 2. 등차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소가 될 때 그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풀이 방법 첫 번째 풀이부터 볼게요. 1번 풀이는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이용하는 거. 방금 선생님이랑 이용했던 일반항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 AN 나오죠. 얼마죠? 2N-37 맞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건 아까 원리 생각해보면 언제 음에서 양으로 변하게 되는가? 이건 계속 음일 거 아니야, 지금 처음부터. 그러다 언제 어느 순간 양이 될 때가 생기겠지. 그럼 그 전까지 더해야지 가장 작아, 합이. 그럼 이제 양이랑 음이 될 때 찾는 건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언제부터 양이 되지? 19번째. 그러니까 18번째 항이 음수고 19번째부터 양수이기 때문에 나는 SN의 최소는 S 얼마? 이렇게 가는 거야. 대충 이해됐어요? S18 구하면 되거든요? S18 계산해볼까요? 식 어떻게 되지? 이것도 그리고 사실 S18이면은 애초에 18번째 항을 우리가 알잖아. 얼마죠? A18 알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공식 끝항 아니까 끝항 공식 쓰면 훨씬 편하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24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적어서 두 번째 풀이는 그냥 SM 이거 자체 SN 이용해서 2차 식의 최소 여기서 문제를 풀 거예요. SN을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SN 식이 어떻게 되죠? 공식 불러볼까요? 2분의 N 얼마죠? N 그리고 마이너스 70 플러스 N 마이너스 1 2 됐어요? 그럼 정리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36의 분의 그리고 이거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근데 우리 2차식 최소값 찾는 거 이미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완전 제곱식. 갑자기 얼마가 생겼으니까 18의 제곱인 324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24.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324. 편한 거는 알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술형 같은 거 쓸 때는 위에 걸로 쓰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원리를 파악해서 쓰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으로 가는 거 두 가지 다 기억해주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1282번으로 갈게요. 자,
등차수열 A에 대해서 A6은 10, A20 빼기 A15는 마이너스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6은 일단 뭐죠? A 플러스 5D는 10. 한 번에 얘기해볼까? A20에서 A15 빼면 어떻게 되죠? 5D. 5D는 마이너스 30. D는 마이너스 6이 나왔고, A는 얼마예요? 40이 있죠. AN부터 일단 구하고 갈까요? AN 마이너스 6N 플러스 46 AN 일단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자, 기억부터 볼게요. S10은 130이다. 뭐 S10 구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2분의 10 곱하기 2A 80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구르기 마이너스 54 그다음에 26, 64, 130 기억은 나네. SL의 최대값은 154다. 그럼 이제 풀이를 두 가지 다 봤으니까 뭐가 더 쉬운 것 같아? 1번, 2번 중에 2번이 더 깔끔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2번으로 갖다 출발하셔도 돼요. 이게 문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이건 2번이 좀 편하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한번 2번으로 풀어보면 SN 한번 정리해볼까?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80 플러스 N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되죠. 근데 아마 이게 더 귀찮을 것 같네요. 뭔가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6에 그 다음에 플러스 86 마이너스 3n 플러스 44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43 이게 좀 복불복이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 완전적으로 고치기 너무 힘들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방법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이제 2차식 보고 나서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또 어거지를 부려서 풀 수 있으면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 선생님은 여기서 1번을 연습, 둘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쓰면은 음수가 되는 항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번째 항에 수학으로 음수가 돼요? 그렇죠. 8번째 항에 수학으로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7번째 항까지는 양수지만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니까 나는 S7이 바로 최소가 된다 라고 생각해서 S7을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6이니까 2A. 아니, 선생님 근데요, 저기 뭐지, 7번째 항이라고 해서 네. 공차에다가 7을 곱하는 게 아니라 6을 곱해서 7까지는 양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아? 네. 일반항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일반항을 못 보고 있었어요. 아. 그쵸. 이제 A 플러스 6D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일반항 아니지 구해놓으면 좀 편하죠. 니은도 맞는 거네. 그죠? 디귿. A1 플러스 땡땡땡 AM이 음수가 되는 걸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은 14이다. 근데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요걸 활용하는 게 좋겠죠. SN을 지금 구해놨잖아. 그럼 SM은 마이너스 3M 제곱 플러스 43M.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찾으려면은 뭐 3M 제곱이 43M보다 크면 되는 거고. 그럼 M 약분하고 그럼 3M이 M이 3분의 43보다 크면 되는데 대충 얼마죠? 10? 4점 얼마인가요? 그럼 정답은 얼마예요? 15번째부터 음수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유형 16번 도형과 등차수를 하고 볼게요. 절대값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좋겠죠?
나왔구나. 1283번 볼까요? 이거 별표처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절대값 형태 있는 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잘 기억해요. 자,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A1은 50이고 A10이 23입니다. 일단은 뭐 A가 50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9D가 27인가요? 23? 그러면 9D가 마이너스 7이니까 D는 많아.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53. 일단 A는 대부분의 문제에선 일반항을 찾는 게 기본이에요. 일반항 찾고 문제 갑시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다 쓰는데 이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이게 어디에서 좀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항은 일단 50인 거 알잖아요. 두 번째 항은 47인 거 알잖아. 그지? 근데 가다가 갑자기 얘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순간이 생길 거라는 거지. 그럼 그때 갑자기 수열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절대값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언제 양이고 언제 음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몇 번째 항까지가 양이고 몇 번째 항부터 음이에요? 17번째 항까지는 양인데 18번째 항부터는 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점점점 사이에 아니 밑에 새로 써도 되고 중간에 A17하고 A18 두 개를 써주고 마지막에 이제 A30까지만 이렇게 써요. 여기 절대값식을 더 늘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얘는 얼마예요? 50이잖아요. 얘는 47이잖아요. 얘는 44잖아요. 그리고 A17은 당연히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근데 A18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A30도 30 그냥 넣으면 돼요. 30 넣으면 어떻게 돼? 37이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 중간에 선을 하나 써요. 그거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지. 선을 그어서 수열이 왼쪽은 공차가 마3이 등차 수열이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차가 3이 등차 수열이 완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차합을 2번 쓰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2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절대값 문제는 항상. 알겠지? 항상 양에서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다 써놓은 이유가 있겠지? 왜? 첫 항과 끝 항 다 알려준 거야. 이게 훨씬 쉽다고. 합쓸 때는. 불러주세요. 2분의. 자, 항수 몇 개? 뭐 여기 나와 있어. 여기. 고민할 필요 없어. 그 다음 50 더하기 2. 그죠? 그리고 플러스. 자, 오른쪽은요? 2분의. 자, 항수 몇 개? 이거 세고 있는 거 아니야? 전체 30개에서 17개 썼으니까 13개 남은 거야. 괜히 세로 틀리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때? 절대값 나와도 줄 필요 없겠죠? 정답 689. 1286번도 봅시다. 등차 수열 AN에서 A8이 마이너스 44고 A12에서 A7을 빼면은 15라고 했네요. 비슷한 문제네요. A 플러스 7D는 마이너스 44. 그 다음에 A12에서 A7 빼면 어떻게 되죠? 5D는 15. 그래서 D는 3. D가 3 나왔으니까 A는 마이너스 65. 이렇게 거대하네요. 그럼 AN까지 한번 구해보면은 3N 마이너스 68. AN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절대값 A에는 N이 K일 때 최소값 AK를 갖는다. 절대값이다 보니까 값이 제일 잘 가야 돼. 그치? 숫자가.
그러면은 언제 제일 작겠어? 0 근처가 제일 작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찾는. 자, 몇 번째 항까지 음이죠? 22번째 항까지 음인데 23번째 항에서 양이 되는 거지. 22번째 항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2죠. 23번째 항은 1이죠.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1일 때가 더 작죠. 그러니까 23번째 K는 23이고 그때 가장 작은 AK는 1. 그래서 더하면 24. 절대값도 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도형과 등차수열의 합 나오는데 좀 이따가 뭐 뒤에 도형과 등비수열의 문제도 뭐 같이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고 1287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랑 y는 a, x, y의 교점에서 a는 뭐 어떤 모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렸다. 밑줄 같은 간격. 이들 중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3이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42일 때 14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생각해봐봐. 아무 정보도 없지. 아무 정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맨 앞이랑 맨 끝만 알 뿐이지 중간에 있는 것들을 모르는 상태야. 그치? 그럼 내가 이 길이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걸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감이 좋은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거 등차수열 아닐까? 이렇게? 그럼 나 그냥 등차 공식 그냥 쓰면 안 되나? 등차 공식 쓰면 2분의 14 곱하기 5 더하기 뭐? 3 더하기 42. 그쵸? 그럼 계산하면은 7 곱하기 45니까 315. 그냥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야? 등차 수열인 거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여기서 그냥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다 나와. 엄청 쉬운 문제들이야. 같은 간격이라. 이제 그치. 이제 그것도 포인트인데 같은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 교점 이후부터 이제 같은 간격으로 이제 계속 떨어진 건데, 그럼 그냥 단순히 이게 간격이 같다고 해서 이것들이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느냐? 라고 이제 그런 건 설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점과 이 선을 그냥 아무데나 그렸을 때, 여기 n이라고 했을 때, 요 점과 요 점의 길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형태의 일반항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n이라고 했을 때 이 차가 어떻게 돼, 식이? 여기는 a, n, 마일이고 여기는 n이죠. 그럼 둘이 빼면 어떻게 돼? a, 마일, n, 빼기 a 이렇게 되네. an 빼기 a에서 n을 빼니까? 그쵸? 근데 얘는 자세히 보니까 뭐야? n에 대한 몇 차식? 그러니까 내가 일단 등차인 걸 알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1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식이 1차식이 되면은 우리 등차수열이라고 애초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는 n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n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등차수열인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등차수열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봤고, 저 마지막 1291번도 보시면요. 읽어볼게. 좌표 평면에서 그림과 같이 직선 N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N, 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 L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하자. 대충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직선이 있어, N이. 근데 N, 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직선인데 이 일반적인 직선에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A1, 그 다음 2를 넣었을 때 여기가 A2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뭐가 마찬가지야? 이 L은 어차피 몇 차? 1차식이잖아. 그치? 1차식이다 보니까 N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AN도 몇 차식인 거야? 1차식인 거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함수값이잖아요. AN. N일 때, X가 N일 때 함수값.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보가 L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도 나는 그냥 AN이 등차수인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게, 왜냐면 문제에서 A4랑 H를 줬잖아. 그치? 그래서 A4. 근데, 그리고 A7. 이런 식으로. 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D 얼마 나와요? 그럼 A는? 갑자기 시그마 안 배워서 나와서 당황할 것 같은데 시그마 K는 1부터 25까지 AK는 S25를 의미하는 거니까 시그마 혹시 나오면은 일단 해석되면은 풀고 아니면 그냥 넘겨도 괜찮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식 어떻게